안녕하세요. 이주은 부부상담 원장 이주은입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신랑이 지방에 병원 개원을 해서 서울에 계신 시어머님과 동서네가 매년 2번 명절 때마다 근처 숙소 잡아서 쉬다가니 저는 매년 서울에 있는 친정에도 못 갑니다. 시어머니 말씀은 자가용으로 오고 가면 아들이 힘드니까 본인이 내려오신다고 하는데 속마음은 친정에 못 가게 하려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저번 명절엔 대놓고 친정이랑 친하면 애들한테도 별로 안 좋으니 너무 왕래하지 말라고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머님한테 처가에도 가야 하니 이제 서울로 저희가 간다고 신랑한테 말하라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제 눈치만 보고 호텔 잡고 밥 안 해도 되니까 부담 갖지 말라고 하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매번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회피하는 신랑이 너무 밉습니다. 시어머님이 워낙 성격이 엄청 세서 신랑이 꼼짝 못하는 게 너무 답답하고 제가 말 한마디 대꾸만 해도 난리 나니 미쳐버릴 지경입니다. 신랑은 평소 멀단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2번만 보니 이때만 참으라는 식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78 되시는 시어머님이 나이도 있으시니 제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참아야 하는 걸까요? 당당함. 전 언제 그 당당함이 나올까요? 친정 엄마만 제 신랑이 가정밖에 모르고 너 애들 처가한테 그렇게 잘하니까 시어머님이 아들 뺏긴 것 같아서 난린데 왜 그런 걸로 신경을 쓰냐고 하십니다. 그렇게 잘 키운 아들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하게 살라네요. 자기는 명절 말고 다른 때 봐도 되니 신경 쓰지 말라고. 80 먹은 노인네 얼마나 살겠냐고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따뜻하게 대하라는데 저는 대인배가 아닌가 봅니다. 시어머니의 가끔 무시하는 가시 같은 말에도 너무 상처가 됩니다. 할 말을 한 번만 해도 난리 나니 제가 그냥 순정하고 무조건 네 하면 온 가족이 편한데 그래 1년에 2번만 꾹 참자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제 10년 넘게 그러니 속병이 납니다. 시아버님은 저한테 미안하다면서 시엄마 이길 사람 아무도 없으니 그냥 한 귀로 흘리고 무조건 네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대화가 안 통합니다. 무조건 복종이죠. 신랑도 말 못하니 이번 명절엔 제가 설날엔 치댁, 추석은 친정에서 보내야겠다고 말하려고 멘탈 잡고 있습니다. 라고 글을 주셨어요. 힘드시죠? 당연히 힘들고 일단 서럽고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지금 사연자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세요. 그리고 지금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 사위가 친정에도 되게 잘해요. 사위가 의사니까 뭐 자랑스럽고 여러 가지로 딸한테 이해를 하라고 지금 친정 엄마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시어머니가 뭐 함부로 말씀도 하시고 뭐 당신 생각을 막 꽂아서 말씀하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분명히 사연자님께서 아셔야 되는 거 1번은 시어머니가 힘든 게 아니라 친정 엄마가 힘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시어머니가 하는 말들이 더 크게 들리겠어요? 친정 엄마가 하는 말들이 나한테 의미적으로 더 크게 들리겠어요? 시어머니 말씀이 아프긴 아프지만 사실 더 아프게 후회 파는 거는 친정 엄마의 생각과 말이 훨씬 더 아프고 더 본질적으로 나를 올가무고 옴싹달싹 못하게 하는 정말 정신적 근본은 지금 시어머니보다는 친정 엄마라는 거를 사연자님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훨씬 더 나한테 힘든 부분이 이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친정 엄마가 그래 너 힘들겠다 말이 되니 너 정말 힘들면 와서 며칠 쉬어라 나는 어쨌든 네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뭔가 딸의 어떤 심정에 공감하고 지지하고 위로가 좀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좀 시어머니의 어떤 그런 말씀들이 더 낮게 들릴 거예요. 더 낮게 들리는데 지금은 뭐 남편하고도 불통이고 또 시아버지는 또 거기다가 부탁까지 쏟아서 해요. 어떻게 보면은 나 하나만 나쁜 사람인 것 같고 나만 뭔가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면 다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다 지금 일로 쏟아지는데 지금 이 사연자분이 마음 둘 곳이 지금 어디 있겠어요? 사실 이제 이런 경우가 정말 걱정이 되는 건 자녀예요. 자녀. 복잡하고 힘들고 버겁고 붉어지는 감정으로 막 올라가고 막 이런 것들이 혹여나 그 귀한 자녀에게 지금 쏟아지지는 않을까. 그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쏟아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내려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훨씬 더 지금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사례에서 정말 너무 많이 봐요. 부인들이 내가 참는다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내 아이한테 지금 가고 있는 거구나. 내 아이가 훨씬 더 지금 문제화가 되고 있구나. 부인이 참고 있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가 그냥 스르륵 그냥 어디로 없어지거나 그냥 날아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내가 자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고, 그게 자각이 안 되고 수년, 막 몇십 년 이렇게 흐르게 되면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쌓여 있는 거가 나한테 들어오고, 그러면 정말 좌절이 되고 너무 자괴감이 드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는 케이스는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내가 무슨 이유로 친정엄마가 요청하고 이야기하는 게 나한테 이렇게 굵직하게 자리를 잡고 있나, 이거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1번은 남편이세요. 남편도 엄청 참아요. 내가 참는 것처럼 아내도 좀 참아줬으면 하는 게 지금 흘러가는 게 좀 눈에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부부가 굉장히 골아 있는 거죠. 시어머니 말씀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부부가 두 분 다 똑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시어머니 말씀이 훨씬 더 부각되고, 거기에 뭔가 존재감이 그렇게 없는 것 같지만 은근히 여기에 또 압력을 넣고 있는 시아버지의 이 멘트까지 지금 다 그냥 누적된 걸로 지금 이 부부가 아리를 하고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 것 같아요. 지금 사연자님이 물어보신 거는, 나는 앞으로 명절이 2개가 있으니까, 2번의 명절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는 친정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태로 가는 상황이면 명절 당일에 친정을 가면 친정엄마한테 혼나게 생겼어요. 넌 왜 이렇게 참지를 못하고 네 신랑 잘 키워주신 시어머니 섭섭하게 네가 해갖고 너한테 무슨 영화가 있다고 이렇게 지금 명절 당일에 엄마는 괜찮다고 하는데 왜 오니? 그냥 명절 비껴서 다른 때 오면 되는 거야. 나는 괜찮아. 너만 잘 살면 돼. 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친정엄마한테 오히려 한 소리를 듣게 생겼어요. 나는 그게 오히려 사연자님한테 더 상처가 되지 않을까? 엄마하고 먼저 대화가 되고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엄마한테 지금 얼마나 서운하고 섭섭한지에 대한 것도 분명히 전달을 하고, 일단 시어머니에 대한 존재감보다는 엄마에 대한 존재감이 사실 사연자 내면 안에서는 훨씬 더 의미 있고 커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뭔가 친정엄마는 좀 속상해하면서 자분자분 이야기를 하고 시어머니는 퉁퉁하면서 막 꽂아서 막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저쪽이 뭔가 더 훨씬 나한테 부담을 주고, 그래도 친정엄마는 좀 이렇게 착하게 생각하고 착하게 말씀하시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이분화해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내가 내 발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연에서 보면 나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시어머님이 78이시고 거의 80이 다 된 노인이시고 명절이라고 해봐야 1년에 2번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뭔가 내 스스로가 나한테 죄책감을 주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그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나만 참으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여기에 걸리지 마세요. 그거 부인이 책임져야 될 일이 아닙니다. 사실 사연자님이 여기서 지금 걱정도 하셨어요. 당당함, 이 당당함이 나는 언제 나올까요? 이렇게 스스로 자문을 할 정도로 내 마음이 알아요. 내가 뭔가 내 주장이며 자기 표현에 대해서 이게 좀 뭔가 이렇게 성글다라는 걸 스스로 아는 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표면은 고부 갈등처럼 보이고 시댁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 개인 상담 영역이 들어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서 실제 내 스스로 잘 판단하고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절 당일에 꼭 친정을 안 가도 돼요. 명절 당일에 선택권이 나한테 있다라는 지금 자율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지, 친정 불편하면 안 가셔도 돼요. 그냥 놀러 가세요. 다른 데 가셔도 상관없으니까 중요한 거는 내 카드 하나는 내가 쓰겠다. 여기에 대한 거거든요. 내 마음에 대한 결정이 가장 핵심인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영역이 정말 아이한테 제대로 잘 건강하게 전달이 돼야지 내 아이가 정말 제대로 성장을 해요. 미성년자 자녀인 경우에는 나하고 자녀가 거의 분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 지금 남편 보시잖아요. 이렇게 지금 다 성장해서 애 아빠가 됐는데도 지금 어머니하고 지금 분리 안 돼가지고 이 고생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미성년 자녀가 내 마음하고 분리가 된다고요? 정서적으로 그거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생각해서라도 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내 마음을 당당하고 편안하게
깨끗하게 해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마음에 들게 해놔야 될 의무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아이를 봐서라도요. 이 부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이 이렇게 정돈되고 편안해지면 관점이 다 바뀌거든요. 그렇게 심하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거예요. 재설정이 돼요. 그리고 친정 엄마 마찬가지고 또 내 아이는 내 아이대로 보호하고 사실은 내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내 남편이 더 이상 버겁지 않게 힘든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게끔 내 남편도 끌어서 내 마음처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전체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꼭 사연자님이 경험하고 가시길 바라요. 고맙습니다. 건강한 부부 애착이 나라를 살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